자, 987페이지 1446번 하겠습니다. 1446번. 자, 다음 중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에 일종 보통면허 소지한 갑이 구란차 등이 아닌 10톤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5, 12, 10이죠. 승화특 15, 12, 10. 근데 특수자동차는 10톤 미만이죠. 사람 15, 12, 10 중에서 15인 이하, 그 다음에 12톤 미만, 10톤 미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승화특 10톤 미만이기 때문에 10톤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톤 특수자동차를 운전해버리면 무면허 운전이 돼버립니다. 자, 1447번.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개수는 2종 보통. 자, 첫 번째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자, 승화특에 14, 3.5죠. 그래서 다 이하고요. 그래서 10명 이하 맞습니다. 첫 번째 건 맞고. 자, 두 번째 특수차는 안 돼요. 연습면허는 특수차 안 되고, 그다음에 맨 끝에 건설기계도 안 됩니다. 연습면허는 특수자동차, 원자, 건설기계 다 안 돼요. 연습면허로는 뭐만 되냐면 승용 승합 화물만 됩니다. 연습면허로는 승용 승합 화물만 그 일종 보통에 대해서, 이종 보통에 대해서. 연습면허는 일종 보통, 이종 보통 두 가지만 연습면허가 있거든요. 일종 보통, 이종 보통 그 두 가지 연습면허가 그 연습면허 그 본 면허에 해당하는 승용 승합 화물에 대해서만. 그래서 두 번째 특수, 그다음에 네 번째 건설기에는 안 되고요. 세 번째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승화특 14, 3.5, 4톤 이하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만 되고 두 번째, 네 번째는 안 됩니다. 1448번. 자, 도교법상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 면허증. 자, 국제운전면허증은 별도로 발급을 새로 해주는 것이고요. 그냥 우리 국내 운전면허증 외에 별도로 새로 발급을 해주는 것이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 근데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할 때 별도로 시험을 봐? 별도로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냥 국내 운전면허가 있으면 국내 운전면허에 기반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자, 근데 상호인정 외국 면허증은 뭐예요? 이것은 별도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다른 나라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야, 니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니네 나라 운전면허증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이 상호인정 외국 면허증입니다. 자,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 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아래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으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해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이게 렌터카를 얘기하는 것이죠. 렌터카 운전하려고 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쓰지 말라는 것이, 그 국제운전면허증 가지고 짱깨 배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렌터카는 쓸 수 있는 것이요. 렌터카 쓰려고 국제운전면허증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여 사업용 자동차 임차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렌터카를 말하는 거고요. 자, 나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 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외국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외국에서 발급받아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입국일로부터 1년. 그렇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다 국제운전면허는 모든 국가에서 통용된다? 그렇지 않고 이게 국제협약이 있어요. 그 협약 가입국만 라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 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왜 그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할 때 별도로 시험을 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운전면허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니까 국내 운전면허증 효력에 문제가 생기면 국제운전면허증도 바로 그냥 연동이 되는 것이죠. 자, 1449번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기억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우리 운전면허증 뭘로 누가 발급해줘요? 시도청장이 발급해줍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보면 다 시도청장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발급은 시도청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시도청장, 발급을 시도청장이 하니까 운전면허 취소는 시도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잠깐 정지시는 거, 면허 정지는 경찰서장이 처분합니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도청장이 하니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시도청장이 하고요. 자, 니은에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 발급하는 것은 발급일로부터 1년. 외국에서 발급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입국일로부터 1년. 1450번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자, 기억에 둘째 줄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뭐요?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뭐 여러 가지 뭐 하면 대타로 운전면허증 비슷한 것을 발급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A4지 한 장당 이 사람 운전면허 이런 것이다. 그걸 하나 주는 것이 이 임시운전증명서입니다. 이 임시운전증명서가 필요치 않아요. 이거 없어도 우리 전산망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운전면허증 없다고 해서 무면허로 처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산망 뒤집어가지고 운전면허 받은 사람은 무면허로 처벌하지 않죠. 대신 렌터카 빌리려면 운전면허증 없으면 렌터카 업체들은 우리 전산망을 공유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운전면허증 없으면 어떻게 렌터카를 빌려주냐고. 그때 가서 임시운전 증명서라도 발급받아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임시운전 증명서죠. 자, 유효기간 2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것은 40일 이내. 자, 다만 전자서장이 1회 안에서 2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운전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20일 플러스 20일 또는 40일 플러스 20일이 되는 것이죠. 최대 유효기간은 60일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에 도로교통협약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이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도로교통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아래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넘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별도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되죠. 예. 자, 1451번 연습운전면허. 자, 1번에 연습운전면허는 1종 보통, 2종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려고 하는 그 면허에만 연습면허를 뒀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하고 코스시험에 합격하면 주행연습하라고 연습면허를 발급해 줍니다. 자, 아래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 1년 안에 주행시험 통과해서 본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 것이죠. 1년 안에 취득하지 못해? 그러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처음 필기부터 다시 봐서 올라와야 됩니다. 2번에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이라고 A4지에다 써가지고 차 뒤 유리에다 이제 붙여놓고 해야 되는 것이죠. 4번에 연습 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이란 것이 뭐예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려고 벌점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연습면허는 1년 안에 그냥 끝나잖아. 그래서 연습면허를 갖다가 벌점 제도, 정지 처분 제도를 운영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런 거 없습니다. 연습면허는 뭐 문제 있으면 그냥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냥 연습면허 정지 제도 자체가 없어. 연습면허 정지 제도가 없으니까 벌점 제도도 운영하지 않는 거죠. 자, 1452번 연습운전면허 가. 이게 다 맞아요. 가나다라가 다 맞는데 연습운전면허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전이라도 정규 면허, 즉 1종 보통, 2종 보통 이 본 면허, 정규 면허를 받으면 연습운전면허는 효력을 잃습니다. 즉 연습운전면허는 정규 면허를 받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주행연습을 하라고 발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면허를 취득하면 그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연습면허는 당연히 효력을 잃어버리죠. 본 면허가 효력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자, 시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교법 또는 도교법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운전면허는 그냥 취소해요. 취소. 면허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면허 정지 제도가 없으니까 벌점 제도도 운영하지 않고요. 자, 다만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학원 강사, 전문학원 강사, 기능검정은 지시에 따라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어. 그러면 줍니다. 또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어.
또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그냥 물피에 그쳤어. 인피가 없었어. 그때는 연습 운전면허 취소하지 않습니다. 자, 라의 중간에 주행 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즉 일정한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해서 지도를 받아서 운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연습운전면허 일정한 수칙이 있죠. 2년 이상 경력자한테 같이 다 동승해서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차량 안에 연습 운전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 운전면허 취소시켜 버리죠. 다만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면허는 아닙니다. 연습 운전면허 가지고 운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연습 운전면허가 취소돼 버리죠. 그러나 취소돼 버릴 뿐 무면허 운전은 아닙니다. 연습 운전면허 가지고 운전했기 때문에. 자, 53번, 54번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992페이지에 운전면허 발급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정한 잘못을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뭐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 그러면 다 도로통법의 수칙들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 운전면허를 내주면 그 사람이 또 도로 유해 또는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반성기간, 일정한 자기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운전면허 발급기간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중하게 위반하면 더 길게 발급기간의 제한을 두죠. 자, 그래서 그 발급기간 제한 바로 그 밑에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그런 기간이 지나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죠. 다만 벌금 미만, 선고유예, 기소유예, 보호처분 이것은 그냥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경미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기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숙지해 주십시오. 벌금 미만, 선고유예, 기소유예,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글자 숫자로 따놨어요. 그래서 과음, 무공, 뺑. 과음, 무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뺑소니를 쳤어. 그러면 과음, 무공, 뺑. 5글자니까 5년 제한에 걸리고요. 음주운전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어. 그러면 또 5년 제한기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과음, 무공, 뺑, 음주운전사. 근데 나머지 뺑, 과음, 무공 말고 나머지 사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다음에 뺑소니를 쳤어. 그러면 4년 제한기간에 걸리고요. 음의교 범죄무, 음주운전 2번 이상 교통사고 그러면 3년 제한기간 걸리고요. 범죄무, 여기서 이제 범죄가 여기서 나오는 범죄가 딱 두 가지거든요. 자동차 이용 범죄 플러스 자동차 강절도 운전. 그 두 가지에 걸리면서 무면허까지 있어. 그러면 3년에 걸립니다. 3년. 그 다음에 공의의미 무사무음교 부정강절. 공의의미 무사무음교 부정강절. 여기에 걸리면 다 두 글자씩이니까 2년 제한에 걸리고요. 여기에 다 사유가 없어. 그러면 다 그냥 1년 걸립니다. 1년. 뭘 위반해서 면허 취소됐어. 그러면 1년 제한기간에 걸립니다. 여기 없는 사유로 뭘 위반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면 1년 제한기간 걸립니다. 대신 원자 면허를 취득하려고 그래. 그러면 6개월 제한기간만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유 없는 사유로 원자를 취득하려고 하면 6개월. 그냥 원자 말고 다른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면 1년 제한기간에 걸립니다. 자, 플러스해서 원자 중에서 원자가 하는 행위로 가장 위험한 행위가 공동 위험 행위거든요. 오토바이만 두 대가 막 서로 막 빠라바라밤 하면서 막 도로 막 3일절 같은데 막 다니는 거 그것이 이제 공동 위험 행위인데 공동 위험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다음에 원자를 취득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은 1년입니다. 원래 원자는 여기 있는 사유 말고 나머지 사유로는 6개월 지나면 원자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동 위험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됐어.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원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55번. 자, 운전면허 시험 응시기간 제한. 자, 1번. 과로운전. 교통사고,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뺑소니네.
과음 무공뺑 괄호 이 괄호가 괄호 약물입니다. 괄호 약물. 그래서 괄호도 괄호 약물이고 그다음에 뭐 필로폰 먹고 운전했어. 그러면 약물 운전, 괄호 약물 운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과음 무공뺑에 들어가니까 5년 제한이고요. 맞고요. 자, 이번에 2회 이상 음주운전. 뭐 다른 것이 없네. 그럼 의미네 의미. 공의 의미 무사무음교 부정강절. 공의 의미 무사무음교 부정강절. 두 글자니까 2년이죠. 3년이라고 써서 틀렸습니다. 자, 3번.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훔치거나 빼앗은 때. 훔치거나 빼앗아서 운전한 때. 이것을 훔치거나 빼앗아서 운전한 때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훔치거나 빼앗은 때도 맞아. 왜냐하면 거기에 규정이 어디에는 훔치거나 빼앗은 때로 되어 있고 그것을 또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훔치거나 빼앗아서 운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두 개 다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훔치거나 빼앗은 때 이게 강절이죠. 강절. 자동차 강절 운전 해서 면허가 취소됐어. 그러면 2년 제한기간 걸립니다. 원래 자동차를 빼앗아서 운전했어. 그게 자동차 강도 운전이죠. 자동차를 빼앗아서 운전했어. 자동차 강도 운전. 면허 취소입니다. 그냥. 자동차 절도 운전은 최초 자동차 절도 운전은 벌점 100점이었죠. 면허 정지 100일이에요. 그러나 자동차 강절도 운전에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자동차 절도 운전하면 이 훔쳐서 운전하면 취소입니다. 취소. 전력 있는 사람이 절도 운전하면 취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훔치거나 빼앗은 때 그래서 훔쳐서 운전한 때도 취소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전적이 있는데 훔쳐서 운전했으면 취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해서 면허 취소가 됐어. 그러면 2년입니다. 왜냐하면 강절. 공의의미 무사무음교 부정강절. 공의의미 무사무음교 부정강절. 강절에 들어가는 것이죠. 두 글자니까 2년. 자, 4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에 대리 응시한 때. 이게 뭐예요? 부정행위 아니야. 부정행위. 부정 2년. 그래서 2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넘어가서 1458번 할게요. 1458번. 자,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의 일부인데 이게 뭐냐면 음주운전 처분의 감경사유입니다. 음주운전 처분의 감경사유.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감경사유. 이게 이제 어느 때 쓰냐면 음주운전 하면 바로 이거 적용해 주지 않고 음주운전 했는데 이의 신청을 해. 그때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 사유가 생모삼표죠. 생모삼표. 자, 기본적으로 생모삼표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여튼 거기에 양가로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기준의 감경 사유가 밑에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그 다음에 모모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해서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 생모삼이죠. 생모삼. 그 다음에 표창 도주운전자 검거에서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생모삼표 셋 중에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 2, 3, 4, 5 이게 없어야 돼. 생모삼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아래가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1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 아니라 0.1%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 2, 4, 여기서 1, 2, 3번은 2번 음주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1, 2, 3번은 2번 음주운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4, 5는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 2, 3번 2번 음주운전에서 0.1%를 초과했으면 그럼 너무 많이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감경 안 됩니다. 자, 2번에 인피교통사고를 냈어.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그것은 또 안 돼요. 감경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물피해 그쳤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 음주운전만 하다가 적발됐든지 그것만 감경할 수 있고요. 자, 3번에 측정불응, 도주, 단속 견착한 폭행 이것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또 안 됩니다. 이것은. 자, 4, 5번은 과거에 그래서 먼저 과거 5년 내 3회 이상 인피교통사고 냈으면 또 안 되고 또 과거 3년이 아니라 5년 내 무조건 과거 5년 내를 따지죠.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또 감경 안 됩니다. 자, 1459번. 자, 교통안전교육. 자, 교통안전교육은 명칭을 좀 잘못 지었어요. 뭐냐면 교통안전교육에 다시 교통안전교육이 있죠. 그래서 교통안전교육에 우리 그냥
일반 교통안전교육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그냥 교통안전교육이에요. 그래서 전체 교통안전교육 안에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있고 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 또 따로 또 있죠. 그래서 교통안전교육 안에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있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안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 있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뭐고 권장교육은 뭐예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벌로서 받게 한 것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입니다.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그냥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좋으니까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입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벌점을 막 까줘요. 까준다든가 이제 그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권장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학과시험 응시전 받아야 하는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이다. 이건 뭐요? 이건 교통안전교육 통칭으로서 교통안전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교육 안에서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 그 세부 교통안전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과 시험 응시 전에 1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2번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은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 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유 중에서 하나를 여기다 적시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초보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정지처분 기간 중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로서 받게끔 해 놓은 것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고요. 자, 3번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혜택으로서 받는 거죠. 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내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한정된다. 즉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으면 혜택을 받는 것이죠. 벌점을 까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받는 겁니다. 대신 이 권장교육을 받으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막 계속 혜택을 받아가지고 벌점을 완전히 당연히 없애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내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권장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4번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중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신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 있고 또 정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 자,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정기 교통안전교육이죠. 신규 교통안전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는 정기 교통안전교육과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에 3시간 이상 하는 그래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최초에 3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3년마다 2시간 이상씩 그래서 최초에 3시간 이상 좀 많이 받고 정기적으로는 2시간 이상씩 조금 적게 받고 그렇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1460번 자, 교특법 3조 2항 단서 처벌 특례 항목 그래서 이 교특법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또는 합의하면 즉 반의사 불벌 합의하면 처벌을 하지 않죠.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했더라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 12기 항목 위반에 걸리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또 합의했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 12개 항목이 뭐야? 철길 앞 횡단 어린이 신중 무음 속보로 추춥니다. 철길 앞 횡단 어린이 철길 통과 방법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앞지르기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무 위반 그다음에 신중 무음 속보로 신호 위반 중앙성 침범 무면허 음주운전 과속 그다음에 보도 침범 그다음에 추가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길 앞 횡단 어린이 신중 무음 속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서 운전하는 경우, 이게 신호위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신호위반이 신호지시 위반이죠. 신호지시 위반. 그래서 1번도 들어가 있고요. 2번에 교차로 통행방법 이런 것은 없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없고요. 자, 3번에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지르기 위반 플러스 고속도로 앞지르기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앞지르기 위반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철길 앞지르기 위반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앞지르기 위반 안에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4번에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음주약물 들어가고요. 자, 1461번. 자, 12개 요약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3번에 제한 속도를 시속 10km 초과해서 운전하는 경우. 그래서 철길 앞 횡단어린이 신중, 무음, 속보로 과속, 속도 위반이 있는데 그 속도 위반이 무조건이 아니라 20km 초과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왼쪽에 그 12개 항목의 3호에 제한 속도를 그냥 위반했을 때가 아니라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해서 운전했을 때 이 12개 중과실 항목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4번을 보시면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거기다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까지 거기에 합쳐져 있고요. 자, 11호를 보시면 11호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저기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여기 위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인을 다치게, 그것은 안 들어가.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 이 도교법에서 어린이는 몇 세예요? 13세 미만. 자, 1462번은 넘어가고 1463번. 자, 3조 2항 단서 처벌 특례 항목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들은, 자, 가에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교차로에서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래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아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해. 즉 12개 항목 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뭐냐면 교차로 직전에 교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원래 차로 구분선이 흰색 점선으로 돼 있죠. 흰색 점선으로 됐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차로를 막 마음대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선으로 돼 있으면 못 넘어가요. 그래서 교차로 직전에서는 주로 교차로 직전에서 일정 기간을 이렇게 실선으로 해놓습니다. 왜? 교차로 임박해서는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교차로 안에는 대부분 다 차선이 없죠. 여기에 있어서 이 교차로 직전에 실선, 흰색 실선이 이 안에서도 적용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안에서도 차로를 변경하면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차가 교차로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꿔서 가. 그러다가 사고가 나. 무조건 그 바꾸는 사람이 잘못이야. 그러나 12개 항목 위반에는 없죠. 그게. 내가 잘못은 잘못이지만 종합법만 가입돼 있으면 상대방이 죽지만 않았으면 형사처벌은 안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차로 직전에 흰색 실선이 있을 때 차로를 변경하지 말라는 의미의 그 흰색 실선이 여기를 넘어가서 여기 안에서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이걸 넘어가면 신호지시 위반입니다. 이게 12항목 위반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차로 안에서는 안 걸린다는 거예요. 즉 교차로 안에서 그렇게 차선을 연장으로 봐서 이걸 이렇게 바꿔서 막 운전하면 그렇게 다 사고 나면 자기 잘못이지. 자기가 이제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12항목 위반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나의 중간에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돼서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어. 그러면 중앙선 침범이야? 중앙선 침범 아니죠. 중앙선 침범이 되려면
노란 선, 노란 실선, 노란 점선이 아니라 저기 흰색이 아니라 하여튼 노란 실선에 중앙선을 침범해야 중앙선 침범이 되는 것이죠. 여긴 지금 유턴 또는 좌회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좌회전은 왜 나오냐면 좌회전은 이게 여기가 있으니까 좌회전이 나오는 것이죠. 중앙선을 교차로 사거리 교차로 때문에 중앙선을 흰색 점선으로 해놓지는 않고 이럴 때 이 노란색으로 해놨다가 여기에서 흰색 점선으로 이렇게 해놓죠. 이런 데서 좌회전 하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유턴 할 수 있어서 여기서 유턴할 수 있으면 여기 또 흰색 점선으로 해놓죠. 유턴할 수 있으면 여기서 유턴하다가 반대 차하고 부딪혔을 때는 유턴할 수 있는 곳, 좌회전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돼서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시에 따라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했어. 그렇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내가 가해자는 되지만 상대방이 죽지만 않았으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는 것이죠. 자, 다해 연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을 함에 있어서 주행연수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주행연수 목적으로만 운전해야 되지. 뭐 짜장면 배달하려고 그냥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행연수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 사항을 위반해서 운전한 경우 아래 무면허 운전이야?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적발되면 연수 운전면허가 취소시켜버리죠. 그럴 뿐이지 연수 운전면허 가지고 운전했잖아. 그러니까 무면허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라에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해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저 12개 항목 위반에 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그 다음에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그 위반한 것이냐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아니 위에서 지금 화물 내리고 실는 사람은 승객은 아니잖아. 승객은 아니고 그냥 올라가서 그냥 작업하는 사람이지. 승객이 아니기 때문에 12개 항목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1464번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 등의 녹색 등화의 전면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했다면 보행신호 등의 녹색 등화가 전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다 해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말이 막 엄청 이상하게 해놨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원래 도교법을 지켜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면 보행자 녹색등이 깜빡깜빡일 때는 출발하면 안 되는 거야. 보행자 녹색등이 온등으로 켜졌을 때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해야 됩니다. 근데 보행자가 도로교통법을 어겨서 횡단보도 녹색등이 깜빡깜빡일 때 출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도교법을 어기고 이제 출발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 보호 대상이 되는 보행자냐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보호의 대상이 되는 보행자입니다. 도교법을 어겼건 지켰건 간에 하여튼 횡단보도 녹색등이 온등이건 깜빡이건 일대에 횡단보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보행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보행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보행자가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교법을 위반해서 깜빡일 때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 깜빡이는 동안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보행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치웠을 때는 12개 항목 위반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이 됩니다. 하여튼 무조건 대상이 돼요. 그 도교법을 위반해서 출발했건 도교법을 지켜서 출발했건 횡단보도 녹색등이 온등이거나 깜빡일 때 횡단보도 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사람은 다 보행자 보호의 보호 대상이 되는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자, 1465번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 자, 3번에 특가법 5조의 3 도주 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관련해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사고는 도교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교법 따질 때 막 도로냐 아니냐 엄청 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에서 운전만 운전이고 그 다음에 대신 음주, 뺑소니 이런 것들은 도로 아닌 곳에서도 이제 해당하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특가법,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그다음에 특가법 처벌하는 거 다 도로 외도 다 들어가요. 교통법 특가법은 다 그냥 도로 외도 다 들어가 버립니다. 교통사고 난 거 처리하는 거 가해자 같은 거 따지는 거 다 도로 아닌 것도 그냥 교통사고로 봐서 따지고 그다음에 특가법 처벌 조항도 다 따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도교법에서만 도로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교법에서 도로 아닌 곳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잖아요. 운전이 아니니까 무면허 운전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대신 음주에서는 음주운전은 도로 아닌 곳도 들어가니까 음주는 해당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신 교통사고하고 그다음에 교특법 특가법은 도로 아닌 곳도 그냥 포함돼 버립니다. 자, 1466번 교통사고 1466번 교통사고. 자, 1번에 음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와 도교법 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한 것하고 여기 사람 다치게 하는 것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음주운전하고 저기 교특법 업무상 과실치상죄하고 실체적 경합 또 음주운전하고 이 특가법 위험운전 치하상 다 실체적 경합입니다. 실체적 경합. 음주운전한 것하고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것하고 별개로 생각합니다. 별개로. 자, 2번에 택시 운전자인 갑이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의뢰 승용차를 충격해서 의뢰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아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이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등일 때 그 차량 적색등은 교차로 직전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없다면 그 나머지 경우에서는 그냥 직진하지 말라는 표시로 봅니다.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어. 이 사람이 가해자가 될지언정 주로 가해자죠. 왜냐하면 우회전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직진하는 차가 우선이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여기를 말하죠. 여기에서 교차로 빨간 등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없어. 횡단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신호등만 없는 횡단보도면 똑같습니다. 논리는 똑같아. 대신 어떤 신호등이라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때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선에 서야 되는 것이고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어. 그러면 직진만 하지 말라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우회전할 때 얘는 우회전하려고 얘는 직진하려고 그러면 직진이 우선이죠. 그래서 부딪히면 우회전한 놈이 잘못한 거야. 잘못을 했지만 신호 위반이라는 12항목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죽지만 않았으면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 뭐 죽거나 중상해만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그냥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겁니다. 자, 4번에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전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보행자가 도교법을 지켰건 안 지켰건 간에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가 전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모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자, 1467번 특가법 도주차량죄. 자, 가해 사고를 야기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목격자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경우 뺑소니 됩니다. 여러분 뺑소니 판례는 대부분 뺑소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구호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됩니다. 즉 내가 사고를 냈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뺑소니고 구호조치를 했어도 내가 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관계자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또 뺑소니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뺑소니가 돼요. 뺑소니 안 되는 경우는 완전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사고를 야기한 후 자기가 목격자라고 그래. 그러면 자기가 사고 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거잖아. 그건 뺑소니로 보고요. 자, 나의
사고 후 자신의 명함을 주고 택시에게 피해자 이송 의뢰를 했지만 그 피해자가 경찰 도착하고 나면 보고 병원 가겠다라고 한 그 사이에 현장을 이탈했어. 얘는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거죠. 얘는 그냥 뭐 당연히 뺑소니 되는 것이고, 다에 교회 주차장에서 지금 뭐 말이냐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뺑소니 되느냐? 당연히 됩니다. 음주, 뺑소니는 도로 아닌 곳도 그냥 당연히 해당하기 때문에, 또 특가법도 당연히 도로 아닌 곳도 해당하고요. 그래서 뺑소니 되고요. 라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은 했어. 근데 후송만 하고 도망쳐 버렸어. 그때는 내가 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관계자한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자, 1468번. 옳은 것은 전부 다 옳아요. 전부 다 옳은데, 자, 기억, 스크래치. 우리 스크래치 뭐 긁힌 자국이지 뭐. 이제 스크래치 입은 거지.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막 부서지잖아요. 부서지면서 차 일부분으로 도로를 살짝 긁은 거. 그래서 맨 끝에 긁힌 자국, 스크래치 긁힌 자국. 니은 가속 스카프는 급 가속을 할 때 막 타이어가 막 갑자기 확 돌아버림으로써 이 도로하고 마찰을 일으켜서 나타낸 그 자국이 가속 스카프입니다. 그래서 가속 스카프는 맨 뒤에 급가속이 될 때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 이 가속 스카프고요. 자, 칩. 마치 호미로 노면을 판 것 같이 짧고 깊게 팬 가우지 마크로서 차량 간의 최대 접속 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차량이 뭐 비스듬하게 부딪히면 그냥 서로 튕겨 나가버리잖아요. 튕겨 나가면서 뭐 바닥을 살짝 긁거나 스크래치 남기거나 그런 것이죠. 근데 정통으로 부딪혀버려. 정통으로 아주 최대로 접속을 해. 그러면 최대로 접촉을 하면 빵 부딪히면 진짜 작살 나는 것이고, 최대로 접촉을 하면서도 살짝 틈이 있죠. 어느 하나가 조금 위로 향해 있고 어느 하나가 조금 낮게 향해서, 즉 차량의 높이가 조금 다르면 위쪽에 있는 것은 위쪽으로 튕겨나오고 밑쪽에 있는 것은 밑으로 그냥 박아버리죠. 밑으로 박아버릴 때 엄청난 힘이 먹어가지고 그냥 땅을 그냥 확 패버리죠.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것이 이 칩, 찹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요 마크, 요죠. 핸들을 이쪽으로 틀고 저쪽으로 틀을 때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쭉 미끄러지고 오른쪽으로 틀을 때 오른쪽으로 쭉 미끄러지고, 그것을 요 마크라고 합니다.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찰 흔적이고요. 흔히 빗살 무늬로 나타난다고 하죠. 왜 그래? 옆으로 미끄러지면 차 바퀴가 공기가 차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쭉 미끄러지지만 실제로 슬로 비드로 돌리면 통통통통 튀는 거죠.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통통통 튀면서 선으로 쫙쫙쫙쫙 이렇게 자국을 남기는 것이 이 요마크입니다. 1469번. 다음은 안전거리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 이겁니다. 공제인데,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가 합한 것이 정지거리죠. 자, 이 공주거리는 이게 빌공자예요. 빌공자가 빈다는 게 뭐냐? 비어 있어. 뭐가 비어 있어? 브레이크가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험상이 딱 닥쳤는데 위험상을 인식해서 제동장치를 작동해서 실제로 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마디로 제동장치가 먹기 전에 위험물을 발견해서 제동장치가 먹기 전에 간 거리가 공주거리고, 그러니까 제동장치 없이 간 거리죠. 위험물을 발견한 다음에 제동장치가 없이 간 거리고, 제동이 먹기 시작해서 브레이크가 먹기 시작해서 미끄러지면서 실제로 멎을 때까지의 거리가 제동거리입니다. 그래서 위험물을 발견해. 그러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만큼은 지난 지점에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거리가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것이 정지거리고, 앞차와 안전하게 떨어지려면 이 정지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떨어져야 안전하겠죠. 왜? 정지거리만큼 딱 떨어져 있으면 위험물 발견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딱 부딪히는 거리가 정지거리이기 때문에 정지거리보다 긴 거리가 안전거리입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는 정지거리보다 좀 긴 거리고,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친 거리가 제동거리입니다. 그래서
정지거리입니다. 안전공제 이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자, 1470번 신뢰 원칙. 자, 이번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 신호로 깜빡거릴 때 운전자의 주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저 녹색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는 그 시점에 당연히 운전자의 주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 시점에 어떤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 난 시점이 완전히 그냥 녹색인 시점이야. 녹색이건 녹색이 깜빡이건 운전자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적색으로 바뀌어. 그러면 운전자가 책임이 없어지는데 바뀐 바로 직후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녹색에서 적색 신호로 깜빡거릴 때 그때 운전자는 그냥 보행자가 도로교통 수칙을 지킬 거라고 신뢰하지 말고 위반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가정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하고요. 자, 1471번 신뢰 원칙.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예견해서 제한 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할 주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즉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치였어. 그럼 운전자한테 잘못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대신 고속도로 상이라고 하더라도 제동거리 밖에서 무단 횡단자를 발견했어요. 즉 100m 통상 100m 밖에서 무단 횡단자를 발견했어. 그럼 멈춰야지. 100m 밖에 돼 있는데 고속도로니까 밀어버려. 살인범이지. 살인범. 그래서 제동거리 밖에서 무단 횡단자를 발견했을 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즉 브레이크 밟아야죠. 발견됐으면. 자, 보행 신호등의 녹색 등이 전멸하는 때에는 보도 위에 서 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서 보행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주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녹색 등이 전멸할 때에는 보행자가 새로 진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녹색 등이 전멸할 때에도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잖아.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주의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위반해서 녹색등 깜빡일 때 진입한 사람을 치었어도 운전자 잘못이 되는 것이죠. 운전자한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무 위반으로 12개 항목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할게요. 20분에.